안녕하세요. 요즘 혹시 뭐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되게 피곤하고 기분도 좀 가라앉고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특히 그 40대, 50대 남성분들이라면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중앙일보 기사 괜히 피곤 우울한에 4050난 이 증상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걸 바탕으로 이른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증상부터 원인,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남성 갱년기라는 거, 이게 의학적으로는 후기 발현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통칭하는 거죠. 아, 테스토스테론. 네. 근데 이게 여성 갱년기랑은 좀 다른 게요. 어떤 특정 시점에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노화 현상으로 오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기사에도 보니까 58세 김씨 사례가 나오던데 이분이 막 우울감도 느끼고 무기력하고 집중력, 기억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근육은 줄고 배는 나오고 이런 신체 변화까지 겪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쵸. 실제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국내 4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거의 뭐 30%, 10명 중 3명 정도가 이걸 겪고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추정치가 그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거죠. 이야, 정말 흔하네요. 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성욕이 좀 떨어진다거나,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정신적으로도 이게 변화가 와요. 우울감, 불안감, 또 쉽게 짜증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는 아예 의욕이 없는 무기력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네네. 신체적인 증상도 꽤 뚜렷합니다. 근력이나 근육량이 줄어들고, 특히 배 주변으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기 쉽고요. 만성 피로감은 기본이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식은땀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호소도 많이 하십니다. 기억력 감퇴까지요? 그럼 진짜 혹시 나 치매 초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와, 정말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군요.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남성 갱년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진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신호고요.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직접 확인합니다. 네. 이 수치가 보통 3.5 ng/mm 이하로 나오면 남성 갱년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아, 3.5요? 네, 특히 만약에 3.0 ng/mm 이하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어떤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수치랑 증상을 같이 본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운 없어, 늙었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 이른바 건강 수명 자체를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 수명이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남성 호르몬 저하 상태를 근연 방치하게 되면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심혈관 질환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활력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심지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건강 적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건강 수명 단축에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인다니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이런 남성 갱년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뭔가요? 그 기사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이요? 네, 그러니까 복부 비만, 고혈압, 또 혈당이 높거나 고지혈증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 이게 남성 호르몬 수치 저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도한 음주나 흡연,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 같은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도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에는 뭐 전반적인 건강 상태하고 생활 방식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죠. 그럼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본적인 치료는요, 부족해진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요법입니다. 호르몬 보충이요? 네, 뭐 근육에 주사를 맞는 형태도 있고요. 코 점막에 이렇게 바르는 겔 타입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호르몬 치료는요,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후에 아주 신중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가능성도 있거든요. 부작용이요? 어떤? 예를 들면 혈색소 수치나 아니면 전립선 관련 수치, PSA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전후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자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이 꽤 많네요. 함부로 시작할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치료 효과만큼이나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그럼 치료도 치료지만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치료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말요? 네, 꾸준히 운동하는 거, 특히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병행하는 게 좋고요. 식단 건강하게 챙겨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기사에 나온 고려대한암병원 박민구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이거 나이 탓이야 하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이 남성 갱년기라는 게 4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고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 그리고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다. 이 점이 분명해지네요. 피곤함이나 우울감, 뭐 신체 변화 같은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 증상들을 좀 점하고 계신다 싶으시면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아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를 찾으셔서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필요한 조언이나 조치를 받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말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종종 몸이나 마음의 변화를 그냥 나이듦이라는 좀 편리한 단어로 이렇게 뭉뚱그려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관리에 있어서 나이 탓이라는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